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모두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딱 2표 모자랐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난번 표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국회 상황 절망적이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죠. 이분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 모두 무죄였습니다. 군인으로 구성된 법원이었지만 그래도 원칙을 선택했고 또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이럴 때 민주주의는 또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최종심은 아니지만 그동안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픽스의 마키아벨리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요새 그 내란 이후에 한 달 넘었는데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 참 많죠. 주변에도 그렇고 박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렇죠. 뭐 일단 불안함, 그다음에 또 한남동 현장을 지키는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미안함, 네. 이런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사실 연초 연말에 그런 분위기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네. 좀 우울한 그런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오전에 군사법원 판결 소식은 반가운 소식 맞죠? 네. 그렇죠. 일단은 뭐 항명죄, 그다음에 명예훼손죄, 상관 명예훼손죄 모두가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 나왔던 것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렀던 이 수사 외압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의 유죄를 위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으로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소추에는 포함되지 않았든 어떻든 간에 네, 윤석열 개인이 물어야 될 형사적 책임은 그렇죠. 형사 목록이 재판이 또 이제 또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소 고발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시민들은 군사법원이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군사법원이 군 법무관들이 검사 역할도 했다가 뭐 판사 역할도 했다가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걸로 인사에 따라서. 알고 있거든요. 네. 인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군 내부의 이 의지, 경향성, 흐름에 따라서 사실 막 결정나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 이 사건은 우리가 윤석열 일당의 권력적 외압을 제거하고 나면은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도 모두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다행스럽게 그대로 무죄가 나왔네요. 네, 이제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별의별 꼴을 다 보고 있는데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바리케이트 치고 차벽 설치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정말 희한한 일인데요. 가능한 배경이 뭘까요? 영화 많이 봤다 아, 이런 영화 생각 많이 듭니다. 봤다. 진짜. 네. 영화 보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렇게 벽을 쌓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는 잡혀가겠구나라는 하나의 자기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철조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철조망 그 장갑차로 바로 통과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철조망 통과 훈련을 받아요. 네. 그 가만히 두 개 엎어서 던지면은 철조망 위로 그렇죠. 지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레카차가 있습니다. 견인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끄집어내고 그 사이로 또 경찰 기동체 차량이 들어가면 됩니다. 네. 또 헬기도 있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경찰 장비가. 그래서 저런 장비의 문제로 진압이 불가능하다, 체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차 그 윤석열 체포 작전이 실패한 것은 100% 공수처의 의지 부족입니다. 네. 그 당시에 1차, 2차 방어선 뚫었고요. 마지막에 관저 앞에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뚫지 못한 것은 공수처의 안일함 그리고 참 속된 표현으로 공수처가 쫄았다. 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쫄지만 않으면은 윤석열 체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제보해 주신 분은 본인의 이름을 밝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네네네. 그러지 말자고 그랬고
경찰관으로 고위직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경호처 쪽에도 정보가 많은 분인데 네. 이분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 총을 쏴라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혈 사태를 유도하려는 것 같다. 네. 그걸 통해서 판을 엎으려고 한다라는 제보예요. 그래서 이 좀 막아야 된다 정말. 왜냐하면 그래서 만약 죽게 되면 윤석열이 뭐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거기 동원됐던 뭐 공무원들 또 혹시 군인이 있다면 우리 병사들 이렇게 되니까 정말 큰일 아닌가. 근데 이거 가능성 어떻게 따져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충분히 있다고 보여. 그분 누군지 저도 알겠어요. 피모 경찰관이요? 아니 금방 이제 제보하신 분이. 아닙니다. 경찰관 출신인 분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 네, 아니시군요. 고위직입니다. 네. 그분 네네네. 아니시군요. 네. 네. 그분 아니시군요. 저도 제 내부의 정보를 좀 듣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윤건영 의원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건희 라인이 있다. 네. 경호처에. 그리고 이 김건희 라인들이 박종준이죠. 박종준 경호처장도 패싱해서 실탄 지급이라든가 이 포박할 수 있는 그 플라스틱 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걸 사용할 것까지도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통해서 일관되는 지휘는 어쨌든 이 모문을 가지고 서서 방어하고 스크럼을 짜서 최대한 방어한다 이런 것이라면은 김건희라든가 윤석열이 술에 취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술에 취해서 주술도 술이네요. 참. 네. 주술도 술. 예, 네. 주술도 술이네요. 네. 한 사람은 주를 만나고 한 사람은 신을 만나네 보니까. 말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는 총쏴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네. 있고 지금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대부분 경호처 직원들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1차 진압 때 공수처 그 수사관들이 그런 이야기를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경호처 직원들 네네. 일부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몸싸움을 하고 스크럼을 짰던 멤버가 아닌 뒤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총기를 뭐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면 가슴에 소지할 수도 있고 뭐 뒤에 소지할 수도 허리춤이나, 있고 이런데 네. 제가 알기로 경찰들은 대부분 여기 띠를 내 가지고 이렇게 차는 걸로 저는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형사고 어. 경찰이었는데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뭐 불룩하게 이렇게 좀 삐져나왔다거나 손을 넣고 있다거나 뭐 이런 장면이 있을 수도. 같은 뭐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총이 있다 없다는 네, 건 대충 외관상 알 볼 수 겁니다. 알 겁니다. 알 있겠죠.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을 봤을 거고요. 네. 총이 내가 소지하고 있다 또는 여차하면 쏠 수도 있다라는 이 분위기적 뉘앙스를 1차 때도 충분히 푼 것 같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충분히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윤석열 같은 인간의 이 습성으로 보자면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총을 쏴서 유혈 사태를 만들어. 네. 그리고 이걸 진짜 내란으로 만들어야지만이 밖에 있던 아스팔트 구구들이 피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관저로 뛰어들고 윤석열 맡겼다고 진짜 몇천 명, 몇만 명이 스크럼 짜는 그런 상황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제보해 주신 그 고위직 경찰관이었던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박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죠. 아니 계엄할 때 안 봤냐. 끌어내고 네. 어디서 뭐 정말 죽일 수도 있고 하는 작전을 짠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렇죠. 계엄군들도 실탄 다 가져갔는데 네네. 실탄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네. 사람들인데 지 명줄이 걸린 일에 더한 일도 안 하겠냐.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아. 윤석열은 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내란이라는 게 서류상에 이루어진 실패한 불법 개혁 내란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누군가를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사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2판 4판인 거죠. 한식해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네네. 이 판에 한번 끝까지 한번 저항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랄한 범죄잖아요. 악랄한 범죄자죠.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밑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본인은 지금 술이나 퍼먹고
유유자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중앙일보 보도에 굳이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요새 나 몇 주째 술 안 마시고 있다. 그래서 의식이 또렷하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도 할 줄 안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뭔 제스처입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평소에 그렇게 했어야죠. 아,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평소에 술에 쩔어 있다. 예, 의식 대통령 판단이 없다. 네. 짓할 때 저 사람은 대통령 직이 아니라 짓을 한 겁니다. 아, 짓을 할 때 술이나 퍼먹고 아나무인으로 밑에 사람들 대하고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옆에 있는 경호원들한테 지금 다독이면서 격려하면서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믿을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도 높지만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윤석열이 평소에 어땠다. 의식이 또렷하지 네네. 않았다. 네네. 매일 술을 처먹었다. 네네. 네. 아사히 신문에도 그 폭탄주 20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폭탄주 20잔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요. 꽉 채워가지고요. 그 이제 이른바 과거에 그걸 텐텐이라고 해서 텐텐. 네. 예. 이 소주잔도 가득, 맥주잔도 가득해서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때 반반. 예. 반 소주 반 맥주. 아니요. 잔은 소주인데 어쨌든 네. 넘치도록 하는 잔이죠. 네. 그거 10잔 마시고 버티는 사람 드물걸요, 요즘은. 저게 이제 예전에 이른바 그 폭탄주의 원조가 검사들이잖아요. 네네. 검사들. 그리고 또 폭탄주가 넘어간 게 군문화입니다. 네네, 50 시절의 군문화인데 그때 검사들하고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전두환 시절에 민정당을 육법당이라고 했잖아요. 네. 육사하고 법사 그것도 법조 특히 이 검찰들이 모여서 만든 당이다. 그때 그렇게 먹던 거예요. 그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년 전 행동들 하고 있는 거고요. 40년 전에 12.12 쿠데타 했던 거 똑같이 흉내내서 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제보는요. 윤석열이 폭탄주 20잔을 마시는 건 꽉 채워서 마시는 건 사실인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시고 또 수정방이나 이런 독주로 간답니다. 그럼 완전 알코올릭이잖아요. 윤석열 집에서 술 마셨다는 사람 이야기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밖에서 폭탄주 한 20잔씩 마시고 집에를 간답니다. 어. 집에를 가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양주라든가 수정방이라든가 뭐 이런 중국 술을 좋아한대요.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신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담근 술을 꺼낸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술을 끝까지 버텨야지 나는 의기투합했고 당신 내 편이야. 뭐 끝까지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폭들이 하는 술대장 놀이죠.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 이런 거. 그렇죠. 술대장 놀이죠. 술대장 놀이. 네. 네. 그 다음에 그 제보해 주신 분이 또 이 얘기도 강조하는데 경찰관을 하셔서 지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만 하지 말고 만약에 경호처장과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받아가면 어떠냐.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경호법상 뭐 경호차장, 처장을 경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금방 해결될 수 있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경찰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미 그 윤석열 측에서 공수처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윤석열을 체포할 권한이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나왔고 법원의 영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을 애초에 잠재우기 위해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본부장부터 체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방법의 하나로서 지금 경호처장이 2번 벌써 출석 요구가 있었고 10일 날 세 번째 출석 요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10일 날 세 번째 경호처장에 대한 출석 요구가 응해지지 않는다면은 바로 경호처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의 전문가들은 11일이나 12일 정도의 2차 체포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반대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경호처와 윤석열도 예측하기 때문에 뭐 내일 새벽이든 오늘 밤이든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논리는 뭐냐면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호처장이든 경호차장이든 경호본부장이든 바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현행범으로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다음에 직권남용으로서 현장에서 이 사람들 3명을 먼저 체포해버렸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없이도 네. 현행범으로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 전심으로 다 여러 가지 국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네네. 그리고 어젯밤에 저도 받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어젯밤 기준으로 보면 다음 날 새벽 오늘이죠. 오늘 새벽 이게 체포한다. 네, 그래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네 쫙 돌았는데 이게 글쎄 보통 농성하고 그럴 때 공장이나 뭐 대학이나 옛날에 네네. 시국 상황에서
그럴 때 예전에 경찰이 썼던 작전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막 보초 계속 수사가 피곤하죠. 네. 짐 빼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잔뜩 긴장하게 되고 오늘이야 내일이야 언제야 뭐 네. 아침이야 밤이야 뭐 경찰이 이런 거를 좀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도 그러니까 들어요.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고 프로세싱 관리를 하고 있지 네.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첫날 제가 봤을 때 그거 왜 안 하지 싶었던 게 이거예요. 이거 메가폰 들고 당신들은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번 경고합니다. 그렇죠. 3번 경고합니다. 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여러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 이른바 이제 선무방송, 위무방송이라고 네네, 하나요? 네. 그걸 해야죠, 당연히.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카메라 따라 아무리 들어가야죠. 마스크 썼어도 네. 경호처 직원들 앞이 카메라 채팅해야죠. 앞에 서면은 예, 예. 되게 채증해야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채증해야죠. 국민들이 채증해야 또 알게 되고, 되면 그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채증도 필요하고 네네. 사실은 요즘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얼굴 잘못 떠버리면은 일상생활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반드시 출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 평론가께서는 시간 문제지 윤석열을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는 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어려운 합니다. 문제가 아니다. 네, 네. 지금 1차 관문은 통과를 했습니다. 1차 관문이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 추가로 2명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8명이 됐어요. 그래서 1차 관문은 통과했고 2차 관문이 추가로 1명 더 임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윤석열 체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뭐 섭섭하기도 합니다만은 쌍특검이라든가 상설특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최혜병 관련 조사들 검찰 조사들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저는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냥 내란 특검은 워낙 상식적이니까 통과되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또 하나 김건희 특검은 지난번에 2표 차였으니까 네네. 지들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낙관불어. 그렇죠. 더부터 김건희 했어요. 특검은 오히려 2표가 줄었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돼야 되냐면 명태균 때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네, 명태균 사건들이 김건희 특검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표를 던지지 않았나라고 짐작이 됩니다. 특히 명태균 관련해서는 PK 쪽 네. 관련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뭐 실명 거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사 검색하면은 충분히 나올 것이고요. 당연히 또 홍준표, 오세훈 이름도 나왔고요. 그렇죠. 이준석 이름도 나왔습니다. 윤상현도 있고 윤상현도 추경호도 있고요. 있고. 추경호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무기명이니까 정말 모르는 이준석 말씀하셔서 네네. 이준석 같은 사람이 몰래 부표 던져도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까지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못 예를 해봤습니다만. 들어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탈 가능성, 네네네. 법야권의 이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근데 이게 법률이기 인사에 관련된 게 아니고 법률이기 때문에 제2요구는 무기명. 제2요구는 참 네네. 무기명이에요. 네,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네. 예. 하여튼 민주당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요. 네. 지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서 그렇다고 해서 명태균을 빼면 안 됩니다. 이게 안고 없는 찐빵 돼 버립니다. 김건희 특검법은요. 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체포되고 윤석열이 헌재에서 파면 인용돼 버리면은 김건희 특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감옥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이죠. 네네. 2월 달에 가냐 3월에 가냐 4월에 그렇죠, 가냐 그렇죠. 꽃필 때 가냐 눈 올 때 가냐 요 차이다. 그렇죠. 가면 오래 있고. 네. 가면 뭐 평생 못 나온다고 네, 봐야 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명태균 관련되는 내용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천준호 민주당 그 전략기획위원장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명태균 관련해서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빨리 이슈화 시켜야 된다. 즉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대선 국면이 되면요. 검찰 쪽에서 명태균 관련 수사 속도를 낸다거나 명태균 수사 관련되는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당연히 여기 관련성이 있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왔던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검찰은 대선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들을 전면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바로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따로 내거나 상설특검이든 아니면은 명태균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이른바 태워놓는 거죠.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네. 무대 위에 올려놓고 난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는 거. 어제 되게 좌절했다가도 네네. 맞아요. 김건희가 감옥 가는 게 뭐 물론 빨리 오늘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2월에 가나 3월에 가냐 뭔 차이냐고 네. 윤석열 체포도 지난번에 했으면 좋았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했으면 좋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이건 모레 아침이건 대세에 지장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새 좀 그렇죠. 피로감을 국민들이 느껴가지고 힘들죠. 국민들이 네, 힘들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또 정치적인 성과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렇게 난동을 피우고 법 집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헌재에서 윤석열을 그건 뭡니까 탄핵 인용하는 데는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또 난동 피우는 거 저 사람 법을 안 지킬 사람이야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탄핵 인용하기가 더 쉬워졌죠. 아니 그래서 이게 윤석열을 보면 그 뭐죠 저 사마귀가 수레바퀴 멈추겠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당랑거철. 네, 당랑거철.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럼 윤석열은 또 김건희는 광기로 그런다 망상 속에 네, 그런다 광기와 망상이라고 돌았다 봅니다, 하더라도 국힘은 왜 그럽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망상, 한꺼번에 광기, 한꺼번에 돌았다? 그래서 저는 이 네. 사람들에 대해서 레밍 정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설치류 레밍 네, 네. 아시죠? 네, 네. 뉴트리아하고는 좀 다른 종류입니다. 이거 홍준표가 자주 홍준표가 인용하는- 자주 네. 쓰는 레밍 정치인데요. 분명히 과거를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근데 혹시나 무리해서 누가 이탈자가 생기면은 이 무리가 흐트러질 것 같아요. 두려운 거야. 일단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레밍처럼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 반성하는 사람도 나오고 중도로 가자라는 사람도 나오고 윤석열 단절하는 사람도 나오고 또 분열될 것 같은 거예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있는 리더 둘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 쌍권총 둘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 주말에도 특별한 일 없어도 의총도 소집하고 그렇죠. 의총도 끌고 다닙니다. 일단 무조건 이재명 반대하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냐면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뒤따라가는 레밍들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네. 앞에 가는 레밍의 엉덩이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냥 속편하거든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일단 어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망 좋은 데 가 있구나. 높은 데 올라가면 힘도 들잖아요. 예, 힘들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생각도 안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레밍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결국 가면은 벼랑으로 올라가죠. 네. 또 떨어지면 이제 같이 다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모여 있자. 근데 산 넘어 보니까 또 레밍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거 정광훈 등 네, 그곳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아스팔트 이 난동 세력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로 합치자. 중간에 절벽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단 네. 저기로 합치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같은 레밍끼리 일단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미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범죄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레밍 중에. 네.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해먹는 정부에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수많은 저는 비리 의혹들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들도 있고요. 추경호 예를 들어볼게요. 20억 수수설 나오자마자 계엄이 발효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놓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왜? 내가 20억 수수설로 감옥 가느니 차라리 계엄돼가지고 군사 독재로 돌아가는 게 나아. 그리고 그때 되면 난 또 좋아져.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국가, 민주주의, 경제 이런 거 관심 없는 겁니다. 나의 안위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친윤이라고 했던 의원들 중에 절반은 그런 의혹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권 바뀌면은 적폐로 수사받을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험을 탈피하려고. 윤상현 보세요. 명태균 게이트 이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정광훈 집회 무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저 구독자들께서 댓글 그렇게 달아주시는데 곽상도가 50억 받았잖아요. 네네. 아들 통해서. 네네. 그러니까 더 근데 흥분해서 이재명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 이 국힘의 다수 의원들이 그걸 지들은 공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 사실은 국힘이라는 정당이 아직도 이제 돈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정광훈이 가지고 있는 조직, 그 다음에 또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수 안 해요. 그냥 이익 집단이고 기회주의 세력입니다. 자신의 출세욕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돈, 명예, 출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이제 차곡차곡 쌓아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개중에는 윤상현이라든가 뭐 김문수 이런 사람들 등 대선에 한번 출마해 보겠다. 그런 헛된 망상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려면 경선 통과해야 되는데 경선에는 강한 지지층, 즉 오른쪽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지 경선 통과가 되니까 이 극우 아스팔트들하고 결을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권성동이가 김상옥 의원한테 뭐 야 당론 안 따를 거면 뭐 탈당해 뭐 이러고 압박하는 것도 아까 그 레밍이죠. 레밍이죠. 그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레밍 중에 네. 이제 조폭 레밍인 거죠. 네, 조폭 레밍인 거죠. 때릴 것 같은. 네. 그렇죠. 그래 우리가 당론을 정한다는 것도요. 공공선을 위한 당론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을 위한 당론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의 의리라는 것은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의리가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들 술 퍼먹고 놀고 이익 챙겨주는 의리잖아요.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된 집단들의 의리인 겁니다. 이른바 소위라고 합니다. 소위. 네네. 이 소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의힘은 대의를 위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정당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체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그리고 보통 언론 보도를 볼 때 우리가 접할 때 요새 뭐 집에서 종이신문 보는 사람들 거의 없으니까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이버 다음. 그런데 자꾸 나오는 기사들이 뭐 윤석열 지지율이 최고 지지율이 나왔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이 대선 여론조사를 하니까 각각이 뭐 십몇 %씩 쫙 되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야 그러면 다음 대선은 그거 합하면 국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약간 색깔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힘도 얻는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이나 그 지지 세력이나 전부 다 퇴출되어야 될 악의 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쁜 짓을 하니까 지지율이 오릅니다. 이게 뭡니까? 깡패입니다. 조폭입니다. 범죄 집단입니다. 지금 윤석열 일당들과 그의 지지 세력들도 저는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서 이 제보가 들은 것처럼 총을 쏴가지고 경호처를 혼란에 빠뜨리고 들어오는 경찰들과 유혈 사태를 만들어라. 이런 이 유혈 사태를 획책하니까 지지율이 오른다. 범죄자 집단입니다. 네. 저는 정광훈 목사 등 그분들도 똑같은 취급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하나의 그분들의 정체성 논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론조사 회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첫 질문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이렇게 전화가 질문이 온답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박 선생님 바로 끊잖아요. 끊죠. 바로 끊죠. 그래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전화를 받지 말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잔꾀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표본을 보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를테면 5%니 10%니 아주 극단적인 여론이 사실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여론 조작이죠, 사실은. 그분들만 여론조사에 응해라. 그렇죠. 그렇게 그분들에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네. 보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보수 과포집 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꾀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이제 여론조사 문항 자체에서 좀 조작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그런 거를 보도하는 언론들은 데일리안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도하는데 극우 언론 이렇게 그 봐야 언론들은 되나요? 네. 여론조사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해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무료로 여론조사 회사에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는 경우에 그 여론조사 회사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조사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이 그런 거 보여줬잖아요. 명태균하고 특정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같이 했는데 특정 언론사는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명태균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공급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 똑같은 행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봐야 된다. 이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 네. 스픽스도 여론조사를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사실 네, 비용이 네. 많이 드니까 실제로 하려면. 근데 고성국 TV가 뭐 되게 여러 번을 하고 이런 것도 냄새가 나는 겁니까? 사실 당파적 입장을 갖고 있는 고성국 TV 같은 유튜브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네. 그게 당내 선거면 모르겠는데요. 여야의 균형감 있고 진보 보수의 균형감 있는 어떤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론조사가 아닌 거죠. 여론조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내부 성향조사 같은데요. 네. 자기들 내부의 성향조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론조사가 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임 싸움에서 지금 윤석열이 잘하는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이 한 행위가 내란인가 아닌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법조인한테 그렇죠. 맡겨야죠. 네. 수사에 맡겨야 되잖아요. 그걸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내란이 아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내란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싸구려 정치 패널들이 여야로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싸웁니다. 종편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찬반 국면처럼 만들어 찬반 버린다는 국면처럼 거죠. 만들어 버리면 네. 국민들은 호도됩니다. 나는 원래 국민의힘 찍었으니까 나는 이번에도 내란이 아닌 거야라고 갈 거야라고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번에 그 부역하고 그다음에 뇌세포 떼놓고 방송하는 일부 종편과 보도 채널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스로 언론인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YTN, 연합뉴스 뭐 모든 종편들이 그런 식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나온 봐줄 만한 건 JTBC JTBC, 정도. MBC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법학자를 데려다가 해설을 시킵니다. JTBC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론조사라든가 진보 보수 패널에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적 상황에 물어봐야 되는데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것을 왜 정치평론하는 패널들에게 물어봅니까? 저도 사실 뭐 한 번씩 나가긴 합니다만 이거 황당무계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맞아요. 네. 언론사가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좋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 내란 사태에서 조금 잊혀지고 있는데 어제 뉴스타파에서 아주 중요한 걸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범죄를 또 입증할 만한 건데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카톡을 입수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아마 검찰에서의 조사 보고서가 뉴스타파에서 입수한 것 같아요. 네. 입수한 것 같은데 한 4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뭐 충성이라고 했나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뭐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경선 때부터 윤석열이 명태균에 의존해서 후보가 되었다. 즉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혹이 정확한 사실로 밝혀지면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뭐 더 큰 내란죄를 지었으니까 그걸로 감옥 가면 됩니다만은 국민의힘 해체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명태균 뭐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명태균이라는 싸구려 브로커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했고 그게 성공해서 네네.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것도 정치를 오래 했던 유승민, 홍준표 또 원희룡 등과 싸워서 이겼고 그렇죠? 네. 게다가 여당과 싸워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꿰찼다면 우리 정치 이거 되게 취약한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죠.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이요? 정당 자체가 너무 이제 허약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보수 적통 박정희 계열이죠. 쉽게 말하면 네. 군사 독재 계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보수 적통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밀려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경제 관료들이라든가
이 정부의 이 산업화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연령대도 이제 밀려날 때가 됐고, 네. 그리고 또 이 흐름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DJ 정부, 노무현 정부, MB 정부를 거치면서 글로벌하게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의 관료들은 전부 다 케인지언이에요. 네, 네. 뭐 진보고 중도고 보수할 거 전부 다 케인지언입니다. 작은 정부가 싫어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작은 정부가 싫어요. 큰 정부를 좋아하고 수요 조절을 해야지만이 이 공직자들의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진할 가능성도 승진할 높아지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 전관도 챙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SOC도 해야 되고요. 네. 한국의 그 이제 산업화 시대의 경제 관료들은 개발 독재에 기생했지만 전부 다 케인지언입니다.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라든가 뭐 이른바 트럼프류의 이제 해체주의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확 들어옵니다. 최순실 공천에 의해 가지고 정체불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와요. 네, 네. 네,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김건희 공천에 의해 가지고 또 정체불명의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판검사들이 소복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최소한의 도덕성도 실종되고 최소한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실종돼 버린 거예요. 자, 그 전에 경제 관료 엘리트들, 산업화 세력들이 중심으로 짜졌던 보수 정당 계열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극우적이라 할지라도 애국심이 있었어요, 분명히. 네. 존재했습니다. 이 산업화 세력들의 애국심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케인지언적인 경제 사회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관료들이기 때문에 민주적 의사 절차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전두환 때 국무회의, 노태우 때 국무회의가 아주 민주적이었다는 이야기. 그럼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부 다 관료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네. 관료가 그런 회의 잘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누군가를 징벌하는 것 외에 국가를 운영하는 연습과 훈련, 공부가 안 된 판검사 집단이 패거리로 들어와 버립니다. 네. 국가 시스템에 대한 포지티브적 운영을 몰라요. 경제정책, 민생정책, 복지정책, 사회문화정책 모르는 사람들이다. 판검사들 몰라요. 그렇죠. 그 모릅니다. 검사들은 그냥 잡아다 족치는 잡아다 거 족치고. 한쪽 면만 아는 거죠. 그렇죠. 법관들은 뭐 저기 뭐야 불러다가 법조문 보면서 뭐라 그러고. 판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데 징벌적 운영이라는 것은 2% 3%밖에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에 범죄자가 뭐 수천만 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또 한쪽에는 동네 토 부잣집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정치 권력을 통해서 좀 해먹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돈 좀 벌어야지. 이런 류의 이익 집단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후보 먹어야 되겠어. 그쪽에 줄 서야 되겠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도 필요했고요. 이재명 욕해가지고 반대급부로 악마적 선거판을 만들어가지고 이기면 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 이긴 겁니다.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이겼고요. 지금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치킨집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네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고깃집을 크게 하는데 그 아들이 뭐 국회의원하고, 동네 토건업자들하고 뭐 이런 거 건설하고 아닙니까? 이런 네네. 사람들이 대거 들어온 이유는 그야말로 이익이군요. 이익이죠. 두 글자 이익. 이익이죠. 그걸 네. 이제 저는 망가뜨린 게 이제 최순실, 김건희가 핵심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뉴스타파 보도도 그랬는데 여러 정황들이 뭐 수사도 이제 입증을 시켜주는데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했던 건 윤석열은 그냥 배우 역할이었던 것 같고 네네. 감독은 김건희였다. 이런 게 반복적으로 드러나네요. 지난 뭐 명태균 게이트 수많은 녹취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 대선에 윤석열 캠프에 2개 개파가 있었잖아요. 팀 김건희, 네. 팀 찐윤, 장 뭐지 부산에 지금 일본에 도망가 있는 분 있잖아요. 네네 누구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네. 노엘 아빠. 그러니까요. 네, 아빠 이름 생각.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이래서 장제원이가 출마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방송 보면서 네네. 저 둘이 내 이름도 기억 못하잖아. 그렇죠. 네. 내가 노엘 아빠가 뭐야 이럴 거야 아마. 네. 저 권성동 뭐 요 이제 이른바 초창기의 친윤파. 그다음에 팀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김종인 이런 갈등 구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야 윤석열이 이준석의 그 뭐라고 합니까 장난질 이 저기 호작질을
기분 나빠서 못 참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찐윤들이 김건희파를 몰아낸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이 장난치고 그 다음에 일설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김종인도 정말 비루한 행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관련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준석도 그렇고요. 그 지저분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때.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짓이 몸에 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판이 벌어지면 네네.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뭐 동원해가지고 뭐 해 이게 아니라 네네. 이런 판에서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얼마를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먼저 옛날에 하는 거 그런 아니에요? 사람들 유명한 그 경기고 출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회창 같은. 뭐 네. 경기고 그 위에 선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은 나타나면 그 친구 그 만나서 바로 밥 먹고 하면서 너 대권 나가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경기고 저기 뭐야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닌답니다. 네네. 그래서 돈 받아가지고 절반은 후배 주고 절반은 자기 호주머니 넣고 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식의 정치 배운 사람들 많습니다. 네. 네네. 어떤 사람들은 대선 캠프에 집어내주겠다고 돈 받는 사람도 있대요. 기가 찼어. 아 캠프에서 일하는 자격이 돈으로 생긴다. 네네 돈 내야지 캠프에 일 시킨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내고 캠프에 들어간 사람이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많이 처먹겠습니까? 직권 하면은 그 저기 뭐야 와. 돈 빼먹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겠죠. 네. 그 시골의 토호들이 과거에 이제 국회의원한테 돈 주고 공천 받잖아요. 네네. 단체장 공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막 개발 사업하고 재개발하고 뭐 도시 정비 사업하고 쓸데없는 하천 파디 비고 뭐 보도블록 엎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똑같은 짓을 중앙정치에서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강원도 양양군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 네. 군수는 민선 된 다음에 한 번도 감옥 안 간 사람이 없대요. 네네네. 최근에 또 가고. 네.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그래도 왜 국민의힘 후보가 또 되고 또 되고 그러죠? 감옥 가고 또 되고. 이게 뭐 적대적 양당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뭐 세대, 지역, 이념에 따라 가지고 애초에 나는 무슨 당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종편이 대한민국의 악의 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싸구려 정치 토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나오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움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나는 이쪽 편, 나는 저쪽 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하고 상관도 자기 없이. 이익하고 아무 관계 없이 세뇌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농민이면 경상도 농민, 전라도 농민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곡법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을 거고. 네네네. 도시민은 대구나 광주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걸 해체시켜 버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뭐 종편 출연합니다마는 제발 이 종편 관련 법률안 개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시사 프로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그 있지 않습니까? 네. 싸구려 프로그램 하루에 뭐 1회나 2회 이상 못하도록 하고 출연료도 높여주고 수준 높여가지고 MBC 100분 토론 정도 되는 수준급으로 하지 않으면 못하게 이거 규제해야 돼요. 네.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 나가지고 그냥 막 자기 편 편든다고 막 떠들고 우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데도 그냥 얘기해 버리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네. 대다수예요.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지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다시 한남동으로 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에 그 언덕배기 진입로가 언론에 포착된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히바인가 뭐 이런 것도 차량 타고, 네. 보이고 그다음에 산책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윤석열이 다시 한남동 관저 입구에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윤석열이잖아요. 걷는 자세나 그렇죠. 보면은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전 당뇨가 좀 심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듣는데 저걸 연출이라고 봐야 되죠. 100% 연출이죠. 네. 저건 뭐냐면요. 윤석열이 지난번에 한남동 앞에 그 농성하고 있는 극우들에게 편지 보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나 이렇게 건재해. 어. 끝까지 싸울 테니까 나를 지켜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권발로 윤석열 도주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도주설이 나왔으니까 나 도주하지 않아. 여기서 나는 싸울 거야. 당신들도 끝까지 나와 함께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계엄을 선포할 때요. 내란의 밤 때. 그다음 계엄 해제 요구 후에 한참 끌다가 이제 계엄 해제 받아들이겠다 할 때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앉아서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건강 이상설, 뭐 알코올 잔뜩 마셨다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서 있다, 네네네. 나는 걷는다, 그리고 정신 뚜렷하다 이런 거 중앙일보 보도랑 연계해가지고 그런 메시지 같아 보이네요. 그 작년 10월, 11월에 네, 찌라시입니다. 이른바 이제 정보지에 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1, 2월 윤석열 건강 이상설 네, 이게 돌았어요. 근데 황당무계하죠. 뭐 경제 이상설은 돌 수 있지만은 건강 이상설을 두세 달 후에 윤석열 쓰러진다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근데 그런 찌라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가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대무당들을 섭외하고 있다. 네, 뭐 그런 또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이게 보니까요. 윤석열이 12월 달에 이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재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런 하나의 계시가 아니었나 이런 뭐 사실 황당무계한 추측도 듭니다. 제가 뭐 이른바 이 주술의 영역에는 전혀 뭐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비슷하게 맞아가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게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건강 이상설하고도 연동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아사히 신문에 뭐 폭탄주 20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저런 장면 그다음에 뭐 체포 그다음 온갖 주술 뭐 샤먼 뭐 이런 얘기가 우리도 화가 나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세계 각국에 있잖아요. K 콘텐츠도 있고 뭐 지금 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1위인데도 정말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정말 국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인데 네네. 아무리 이익 집단이어도 그래도 국정을 운영해왔던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렇게 없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애국심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건 아닙니다. 네.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건 아니고요. 윤석열의 후광이 이른바 윤석열의 유산이 하다못해 10%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오고 싶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유산을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하고 윤상현이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하고 윤상현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네네. 제법 나와요. 네. 제법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구구집회 가서 또 큰절도 더 하고 네네. 김문수는 또 국회에서 미안하다 그러면 인사도 안 하고 네네네. 승질 내고 네네. 이런 모습을 보이면 네. 극단 세력 사이에서 인기가 이게 오늘 높아진다. 뭐 김문수는 제가 보니까 뇌 구조가 거기에 이제 완전 빠져버린 사람이고요. 네네. 윤상현은 단교하잖아요. 그렇죠. 윤상현은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극우 노릇하고 있지만 1, 2년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나는 그때 가면 중도 합리적 보수할 수도 있어. 어차피 국민들은 돌았으면 잊어버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 윤상현이 제시한 시안을 국민들이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년 그 지나도 지지층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문제는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보수 지지층이라는 것도 괴멸된 것 같아요. 지지층 자체가 기회주의 세력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지지하다가 박근혜 탄핵 막아야 되겠다고 난리치다가 박근혜를 잡아놓은 윤석열을 또 지지를 합니다. 네. 앞뒤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박근혜는 거기 가서 또 화해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자기 같이 지내던 친구 국회의원 만들어줘. 국회의원 만들 네. 유영아 만들어줘. 이익관계 나누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정호성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잡아놓았다. 네. 이 앞뒤 스토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국민의힘 당사에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이 걸려 있대요. 저는 네.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은 이승만 독재자라고 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한다라고 쿠데타를 늘 모의했던 게 박정희입니다. 그랬죠. 박정희하고 평생 싸운 게 김영삼이에요. 네. 이 세 사람 사진이 걸려 있어요. 이게 황당무계한 겁니다. 우리 오창희 국장님이나 저나 박정희 시대에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 당시 역사책에서 이승만 나쁜 사람으로 교육받았어요. 그럼요. 박정희에 의해서. 박정희의 집권의 명분이 이승만 이승만 같은 무능과 무능과 독재예요. 같은 이런 거 없애자 무능과 이런 독재예요. 거죠. 네. 근데 그 두 사람을 죽고 난 이후에 뭐 사후 결혼도 아니고 화해를 시켜보면 논리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지금 돼 있으니까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되니까 뭡니까? 이 권력에 대한 불나방 같은 추종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지층들이 그렇게 되니까 정치인들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호 침투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정당이란 간판을 내걸었다고 다 정당은 아니고 이익 집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 100석 넘게 있다는 게 우리 정치현실의 비극입니다만은 그래도 그 이익 집단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좀 다른 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픽스 마키아벨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죠? 스픽스 구독자들은 한우 회식하면 경성 한우입니다. 대구 달서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머리에 위치한 대구 최대 식당입니다. 경성 한우.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이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550석, 대구 최대 규모의 단체 회식 이것도 가능하답니다. 최고의 한우와 게다가 저렴한 가격까지 가성비 최고 경성 한우 함께해 주시고요. 스픽스 쇼핑몰에 보면 경성 한우에서 파는 한우들이 아주 질 좋은 한우들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고의 평론가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